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최근에 입시 포털 뉴스에 막 난리 난 거 있죠. 우리 이 대통령께서 수능 좀 바꿔봐 라고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 막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왔었냐면 2024년 수능이죠. 2024년 수능이면 내년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올해 보는 수능을 얘기하는 거고 킬러문항을 없애라 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즉 6월 모평이 끝났는데 수능 몇 달 남지도 않은 이걸 바꾸자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데, 야, 사교육비가 너무 올랐다. 이거 수능 킬러 때문에 다 공부하고 막 이상한 학원 가가지고 이 킬러만 조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문제다. 그러면 킬러문화가 좀 빼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발상으로 시작된 뉴스인데, 포털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교육비 주범 지목 수능 킬러문화 뺀다 라는 이유가 나와서, 이게 이제 일선 이제 현장에서 뛰시는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학원과 그다음에 교육부 관계자분들까지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떠져서 엉망진창이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킬러 문항, 당연히 이 뉘앙스로 어려운 정도는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 수능이 30문제 수학 같은 경우가 나오고 이 중에 어려운 문제가 있죠. 이게 전부 다 쉬워서 100점을 맞으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우리 받아쓰기 시험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0명이 시험을 봤는데 10명이 100점을 맞았다. 오, 괜찮네.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등과 2등과 3등과 4등과 10등을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등수를 가르기 위해서 조금 어렵거나 헷갈리는 문제 한두 문제를 출제한다, 이런 컨셉으로 킬러 문항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컨셉으로 이걸 빼라고 얘기하냐면, 사교육 감소 목적의 일환이다. 이걸 빼면 사교육비가 좀 줄어들고 학원 덜 가지 않겠냐, 또는 이 국민의힘과 교육부에서 당정 협의에서 나온 얘기고, 이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약자인 학생들한테 장난치는 거다. 야, 그 킬러 문제만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 가서 공부를 좀 해야 아무래도 더 잘 풀지 않겠어? 돈 없고 힘없는 친구들은 그런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정한 게임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킬러 문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 텐데, 뭐냐면 대표적으로 각 과목이 가장 어려운 문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두되는 게 국어랑 수학이죠. 왜냐? 우리가 탐구 영역,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 지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면 국어랑 수학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국어 수학 두 과목에서 국어 몇 문제, 수학 몇 문제가 바로 이걸 이 시간 안에 나보고 풀으라고 할 정도로 솔직히 까다로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전문 지식이 포함된 비문학, 즉 설명문 같은 경우인데 내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이걸 보고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얘기고, 수학 같은 경우는 객관식 마지막 한두 개, 주관식 마지막 한두 개를 평균적으로 5분, 10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데, 문제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야,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만 공부하면 풀 수 있어? 이거 불가능해 라는 식의 판단이 되는, 뭔가 구분이 된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킬러 문항이라고 좀 구분을 해서 불렀습니다. 별칭이죠. 자, 그래서 난이도만으로도 킬러냐 이거죠. 단순히 어렵다고 해서 킬러냐? 그건 아니다. 근데 최근에 이 킬러 문항이라고 예시 든 것들이 보면 이제까지 이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비판을 좀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합형 수능의 난이도 하향이 됐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짚고 가셔야 되는데, 이 통합형 수능이 나오기 전에는 가형과 나형 시험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문과형 수학 시험지랑 이과형 수험 시험지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형이 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형의 이과 시험지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았고 나형은 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게 중간 정도에서 딜이 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과생 기준으로는 지금 통합형 수능이 예전 가형보다는 쉽습니다. 반면 나형이라고 해서 인문계 학생들끼리 경쟁을 했던 수능 시험지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타겟팅을 하는 게,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보다는 최상위권 친구들, 요즘 이제 의대 블랙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친구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연계를 한다고 치면, 이과 기준으로는 이 킬러 문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시험 난이도가 낮아진 거라고 보는 게 조금은 맞습니다. 요건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좋아,
수능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를 빼면 과연 사교육비가 줄어들 거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은 사교육비 감소 이런 게 이런 거죠. 정시 비율의 확대가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수능 문제 자체 한두 문제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시로 갈 수 있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는 40% 이상으로 정시를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기회를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재수나 삼수를 선택하는 비율이 좀 높아졌다는 얘기고, 최근에 의대 열풍은 아시죠? 의대는 수능 공부를 하지 않고 들어가기 힘든 학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시와 결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요즘에도 이 조국식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 금수저 전환, 불투명성 확대 때문에 뭔가 투명한, 뭔가 공정성이 강조되는 테스트로 하다 보니 정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수능 난이도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받아쓰기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1등급을 맞는 친구와 2등급을 맞는 친구들을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킬러 문항에 빠지면 그 경계가 모호해지죠. 다시 말해서 평소에 늘 100점을 맞던 친구가 한두 문제만 실수를 해도 2등급을 떨어질 수도 있고, 늘 2등급 맞던 친구가 운 좋게 한두 문제를 잘 찍어서 맞추면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킬러 문항 때문에 이 역전이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난이도가 쉬워지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도 그 약간의 동점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닐슨 반영하는 트렌드가 좀 생기고 있고, 또는 이게 문제가 생겨서 변별력이 안 되네, 다 100점이면 어떻게 구분하지? 라는 문제가 생기면 대학 자체적으로 뭔가 선별 기준을 또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을 얘기하는 거냐면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때 바로 이겁니다. 갑작스런 변경입니다. 실은 뉴스에서 이게 옳다, 저게 맞다, 이게 별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이죠. 적어도 3년 예고제 정도는 지켜주고, 적어도 뭔가 제도를 새로 만들면 그걸 좀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 2년 굴려보니 마음에 안 드네, 바꿔. 언제 바꿀까요? 야, 마음에 안 든대잖아, 지금 당장 바꿔. 약간 이런 컨셉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이 가장 큰 불이익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한두 개 빼면. 그런데 전체적인 입시 전형 제도 큰 시스템의 틀에 뭔가 방향성이 바뀌지 않거나 하면 어차피 미봉책으로 그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엄청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적으로 가장 큰 불이익은 뭐냐면 너무 즉흥적인 제도 변경이고 자주 바뀌는 게 문제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에 받게 됐다. 요걸 가장 문제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향으로 해서 변별력이 감소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득점자, 늘 100점 맞던 친구가 한두 문제만 실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2등급 때 재수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왜요? 40%나 되는 정시에 수능까지 쉬워지면 원래는 한 2년 정도는 빡세게 준비해야 되는데 1년만 팍 준비하더라도 성적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능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내가 원래는 수능 가형 한두 문제 킬러 못 풀어가지고 의대까지나 바라고 힘들어서 공대를 왔는데 요새 개나 소나 다 의대 간다는데 나도 한번 찌러볼까 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죠. 지금 정시가 확대된 것만으로도 현역, 쉽게 말해서 고3 수험생들의 재수생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하고 전체적으로 문과 학생들 이과에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이 불균형과 급작스러운 변화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미 얘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대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쪽에 최대한 불만이 없는 해결책을 내기를 바라면서 뉴스에 나오는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